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언어의 인지적 의미의 두 가지 종류인 함축 내포적인 의미와 지시 연장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간 점검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빈 지시, 빈 연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빈 지시 또는 빈 연장은 영어로 empty denotation 또는 empty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간 점검, 여태까지 한 것을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의 의미 그러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이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무슨 언어의 의미가 또 따로 있나, 그죠? 지금 제가 언어로 여러분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말에는 당연히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지. 또 무슨 언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따로 있나, 그죠? 네, 맞습니다. 언어, 즉 말을 하니까 말에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종류인지 그 내용의 종류를 묶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묶는다면 하나는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식 전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는 감정을 전달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이를 언어의 감정 전달의 의미, 즉 정서적 의미, 그리고 언어의 지식 전달의 의미, 즉 인지적 의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여기 있으면 정서적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인지적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술을 마시면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말들이 내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었지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왠지 엄청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내 말이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들입니다. 네, 그럼 언어의 두 가지 의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적 의미,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정서적 의미가 있는데요. 논리학의 관심은 요 인지적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의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함축 내포의 의미와 지시 연장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로 나눠줘서 함축 내포, 그 다음에 지시 연장. 예를 든다면요. 고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화 중에 썼다고 합시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그리고 왜 쓰죠? 고양이라는 단어를 고양이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집 고양이든 옆집 고양이든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이든 그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고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실제 고양이를 가리킬 때 고양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언어의 지시적 의미로서 고양이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영어로 denote이라고 합니다. denotation, 그 명사고 denote. 그래서 지시적 의미 그러면 denotative mea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지시적 의미를 연장이 되는 의미 영어로 연장 exte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적 의미 그러면 extensional meaning 이렇게 되는데요. 왜 extend라는 말, 연장이라는 말을 쓰냐? 왜냐하면요. 고양이라는 말이 실제 고양이를 가리킨다고 하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고양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양이를 지시하는 말로 연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쓰는 연장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denotative 또는 extensional meaning of the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어가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연상이 되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보송보송한 털, 귀엽다. 다리가 4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식으로 걷는다. 영어로는 catwalk라고 해요. catwalk. 모델들이 런웨이에서는
catwalk를 해야 된다고 하죠. 고양이가 걷는 식으로 걸어야 가장 섹시하다 겁니다. 그래서 catwalk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있죠. 야옹, 여기서는 미야오. 이런 고양이의 고유한 특성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고양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또 이 고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라는 이 단어가 이를 내포,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를 내포적 의미, 함축적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onnotation 또는 intention 이렇게 씁니다. connotation하고 intention이 내포, 함축 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인지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적 또는 연장적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어가 안에 품고 있는 내포적, 함축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용어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포커스는 지시적, 연장적 의미. 이게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양이 예로 돌아가서 고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이 뭐죠? 우리가 대화에서 고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고양이를 가리키면서 고양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실제 대화에서 쓰는 고양이라는 말이 아니고 고양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는 단어가 실제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고양이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이 뭐죠? 네,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양이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상에 있는 어떤 고양이든지 가리키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걸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고양이라는 용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의 집합을 지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집합으로 연장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The cognitive meaning of the word cat denotes a class of all cats in the world or can be extended to refer to a class of all cats. 한국말로 하면 제가 이렇게 또 써놨죠. 고양이라는 용어의 인지적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양이의 집합을 지시하는 의미 또는 그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연장될 수 있는 의미다. 이렇게 됩니다. 네, 한국인에게는 집합이라는 말은 셋이란 말로 더 익숙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셋. 그죠? 네, 집합이 셋도 맞는데 이건 너무 기술적인 말이고요. 클래스란 말을 일상 영어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양이의 집합을 A class of all cats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셋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영어로 중산층 그러면 middle class를 말하죠. 수입이 중간쯤이 되는 사람들의 집합. 그래서 그걸 middle clas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양이라는 말의 지시적 의미는 모든 고양이의 집합을 지시하는 의미다. 그죠? 즉 어떤 용어의 지시적 의미는 그 용어가 지시하는 모든 대상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게 인지적 의미 중에서 지시적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시하는 모든 대상의 집합.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음은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 지시의 의미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빈 지시, 빈 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지시 또는 빈 연장, 영어로 empty란 말을 씁니다. empty denotation 또는 empty extension. 이게 왜 empty? 왜 비었냐?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언어의 지시적 의미란 그 단어가 지시하는 모든 대상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 지시란 그 집합이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텅 빈 지시, 텅 빈 연장.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요. 어떤 용어가 지시하는 그 대상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콘, 이건 전설의 동물이죠. 근데 유니콘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뭔지. 뿔이 달렸고 색깔이 흰색이고 말이고 날개가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내포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유니콘이 뭔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니콘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이런 경우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내포적인 의미는 있는데 지시적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보죠. 현재 조선의 임금, 이건 어떤가요? 딱 들어도 좀 이상하죠? 조선의 임금,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에는 있는데 현재 조선의 임금? 이상하죠? 이런 경우도 이 용어의 지시적 의미가 비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시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포하는 의미는 있죠. 우리는 조선의 임금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경복궁에 살고 금색 옷을 입고 왕좌에 딱 앉아서 명령을 하고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로 골머리를 썼고 뭐 이런 조선의 왕이라는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대상이 없죠. 그래서 현재 조선의 임금 이렇게 얘기하면 내포의 의미는 있는데 지시의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유니콘이랑 현재 조선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봉황새, 엘프, 산타 다 해당이 되겠죠. 현지의 프랑스 공작 부인, 이것도 지시적인 의미가 비어있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현재 영국의 공작 부인, 이건 지시적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영국은 공작 부인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어의 지시적, 연장적 의미는 그 용어가 지시하는 모든 대상들의 집합이다. 하지만 어떤 용어는 내포적 의미만 있고 지시적, 연장적 의미가 없는 용어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시하는 대상들의 집합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마치 빈 창고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empty denotation 또는 empty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empty 대신에 no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empty denotation, empty extension 이렇게도 쓰지만 non-denotation, non-extension 이렇게 씁니다.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밀, 존 스튜어트 밀. 이분이 논리학 책도 썼어요. A System of Logic. 여기 이제 이분의 1843년에 저서인데요. 이분은 거기서 그냥 non-extension, non-intensio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non-extension, empty extension 다 됩니다. 근데 현재 논리학 교과서에서 empty라는 말을 관습적으로 써가지고 empty extension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신이란 단어는 어떤가요? 한국어에서 쓰는 한자어인 신이 아니고 영어의 유일신인 God를 번역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또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여기 대해서는 이 위를 누르시면 이 신의 번역 문제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강의로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od, 신, 이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내포하는 의미가 있죠. 서양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신에 대한 속성, 전지전능, 전선 거죠. 그러면 지시, 연장적인 의미는 어떤가요? 이 신이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나요? 대상이 있죠. 신이죠. 이 신이라는 단어는 정의상 유일한 존재를 상정하기 때문에 신이 지시하는 집합에는 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one member class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정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빈지시의 용어가 되겠고, 요 신이라는 말이. 신이 있으면 빈지시가 아니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을 유니콘이나 산타, 엘프 이렇게 똑같이 보겠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TV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 있죠. 영국의 과학자인 리처드 더킨스라고. 여기 리처드 더킨스. 옥스포드의 동물학자입니다. zoologist. 이분이 TV에 자주 나와서 신을 항상 유니콘하고 산타랑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은 유니콘과 산타와 다르죠. 더킨스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시는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인데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다르죠.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도 TV에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은 신이 이 세상에 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자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란 단어는 빈 지시가 아닙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이란 단어가 빈 지시의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네, 철학자마다 개인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무신론 철학자들은 신이란 용어는 빈 지시의 의미로 생각하고요. 유신론 철학자들은 빈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철학에서도. 사실 언어의 인지적 의미가 내포와 지시로 구분된다. 이걸 누가 서양 철학에서 처음 소개를 했냐면요. 제가 종교철학 섹션에 11세기 철학자 앤셀럼의 존재론적 신존재 논증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예전에 올렸습니다. 안셀럼. 이 안셀름이라는 분이 내포와 지시, 영어로 intention, extension 이 구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논리학에서 용어의 인지적 의미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였는데요. 이분은 천주교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셀럼은 당연히 신이라는 용어가 빈지시라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빈 내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